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남입니다. 오늘은 또 한 구독자분의 사연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연애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 30의 언저리에 있는 남자분, 그리고 20대 중반을 막 넘어가고 있는 그런 여자분, 결혼 정년기에 좀 이른 나이에 있는 분들, 마음을 먹으면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두 분인데, 이 이야기가 이 많은 분들의 이 연애와 결혼을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관점을 제시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오늘의 이야기가 이 여성들이 본인의 가치가 약간 잃어가는 그 시점에서 가치가 점점 높아지려는 그런 시작점에 있는 남성분들을 어떻게 본인의 게임으로 끌어오려고 하는가에 대한 많은 좋은 관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제 생각을 공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연을 읽겠습니다. 언남님 안녕하세요. 저는 언남님 채널을 타 채널에서 댓글로 유입된 후 구독자 100명일 때부터 구독했던 20대 후반의 언자입니다. 이게 지금 언자라고 스스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보니 찐 구독자가 맞아요. 레드필 알파의 관점으로 보시는 언남님의 관점과 얼마나 유사한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일단은 본인 소개와 그 상대 여성 소개를 하는데요. 20대 후반이시고 말씀하시기를 20대 내내 블루필 망상에 빠져 모든 연애를 짧고 끌려다니는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180 초반의 키를 가졌고 좋은 비율, 잘생기진 않았지만 못생기지도 않은 남성적인 외모, 낮은 체지방률, 약간의 근육질 몸을 유지하며 룩은 항상 최대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유복한 집안의 내추럴 알파 성향의 아버지를 보고 자랐지만 아버지의 프레임 유지력이 좋지 못하셔서 가족들에게 사업적으로나 힘들 때 폭력적으로 변하시는 모습에 남성성은 유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이게 아버님이 제가 아는 미국의 어떤 의사분도 제가 아버님과 아들을 다 알죠. 이 아들도 나이는 이제 꽤 되어 있고 아버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이 아버지가 완전 알파인 거예요.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의 Salvation Army,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구세군이죠. 이 루트를 통해서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에 오셔서 의사활동도 하셨던 백인이지만 이렇게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인 거죠. 굉장한 알파 성향을 보이시고 가족들, 아들들을 전부 다 또 의사로 만든 스타일인데 이 중에서 큰아들이 저랑 지인인 거고 이 큰아드님이 그 아버님의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폭력적인 건 아니지만 좀 너무 강력한 알파의 그런 자기 주장이 강한 모습에 너무 질려서 이 남성분은 약간 베이라적인 걸 갖고 있어요. 키는 한 190 정도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이 남자 의사분은 키는 한 190 정도 되고 남자인데 금발에 굉장히 잘생겼죠. 그래서 여성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스타일인데 본인의 이 알파적인 기질을 내놓지 못하고 현재 이제 결혼한 상태인데 부인에게도 좀 끌려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게 아버님이 너무 알파로 아들에게 뭔가 트라우마를 심어주면 아들들이 좀 그런 알파적인 성향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블루필 망상에 빠지고 사회에서 권장하는 스윗하고 여자에게 헌신적인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겁이 크게 없는 성격이라 거절에는 공포가 없는데 제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에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 보는 타인과도 잘 대화할 수 있고 타인의 시선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타고난 알파적인 성향과 약간 베이라적인 성격이 좀 섞여 있는 거죠. 승부욕이 강하며 승부욕, 그쵸? 승부욕이 강하며 16살 때부터 악기 연주를 하며 제 상태, 저의 연주력 등등 자기 객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좋죠. 이로 인해 사업에서나 기타 투자 등등 좋은 성과를 자주 냈고 연애를 제외한 부분에선 저에 대한 자신과 확신은 있는 편입니다. 이게 그래도 다행인 게 뭔가 알파적인 성향들, 승부욕, 그쵸? 좀 겁을 내지 않는 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좀 거절에 대한 공포도 없는 거, 이거 굉장히 사업가적인 기질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질이에요.
20대 후반 초입부터 제조업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는 다행히 안정권에 올랐고 순수익으로 억 단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저를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고 좋은 사람이라 하지만 연애에서만큼은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이 메이라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뭔가 이 메이라적인 부분이 이런 거죠. 여자에게 뭔가 맞춰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뭐 이런 것 때문에 저절로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남에게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자신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20대 때부터 시작해 20명 남짓의 여자와 썸을 타고 겨우겨우 3명의 여자와 연애를 했지만 3달을 못 가서 모두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듣고 싶은데 좀 궁금하네요. 모두 예쁘고 성적 매력도 강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뭐 예쁘고 섹시하다는 거죠. 7, 8등급 여성이었고 이제 10점 만점으로 보는 거죠. 항상 제가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려고 했고 이게 또 알파적인 기질이죠. 내가 원하는 여자. 그쵸? 근데 대부분 또 알파적인 기질이 있고 어번던스를 잘 이뤄놨으면 내가 원하는 여자가 또 나를 원할 확률이 높죠. 여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여성에 대한 기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만나자마자 모든 걸 쏟아붓고 주도권을 모두 넘겨주며 여자가 조금만 연락이 안 돼도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게 약간 베이라적인 모습인 거죠. Scarcity mindset.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 다른 놈이 이 여자를 채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인드? 그런 거죠. 실은 이런 베이라적인 마인드는 여자가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이 남녀 로열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자는 항상 본인이 이 육체적인 로열티를 남자에게 보여주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이 장기 연애나 결혼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서 본인의 남자가 최대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이 여자의 약간 의무인 거죠. 의무라기보다 약간 주어지는 운명 같은 거죠. 남자는 반면에 이 여성을 돌봐줘야 되고, 그죠? 책임감 있게, 리더십 있게 문제 해결해주며 끌고 가야 되고, 이 인생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뭔가 주어진 숙명 같은 거죠. 남성성과 여성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라면 모두 넘겨주며 주도권을 여자가 조금만 연락이 안 돼도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자 자체에 공포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와의 관계를 또 유지시키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공포는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scarcity mindset.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이 베이라적인 부분은 이 남성분이 원래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후천적으로 생긴 거죠. 계속되는 연애 문제에 고민을 하던 중 레드필 이론을 접하게 되었고 타 채널에서 제가 남긴 댓글을 보시고 제 채널로 유입이 되셨다고 하네요. 제가 원래 인생에서는 유튜브를 막 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팬데믹이 터지고, 그쵸, 미국에서도 좀 뭔가 테크놀로지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유튜브에 약간 관심이 좀 가지고, 그때 이제 유튜브를 저는 좀 더 많이 보기 시작을 한 거죠. 타 채널들의 댓글도 좀 남기고 그랬었는데, 그 댓글들 중에 하나를 보시고 오신 거죠. 아침에 운동을 하며 자주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죠. 그쵸? 운동을 하면서 제 채널을 보시는 거. 제 인트로 약간 음악도 운동하기 좋은 음악이죠. 약간 강렬한 사운드, 그쵸? 제 삶에 좋은 영상, 남자로서의 삶과 강한 남성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제 채널, 본 채널의 남성성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제가 말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건, 제가 지금 여러 사람을, 매니지하는 입장에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남성으로서 강하다라는 건 여러분, 이 말을 폭력적으로 하거나, 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목소리를 깐다라는 게 아니고, 이 남성성이라는 건 여러분, 이 에너지가 많고, 그쵸? 이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으며, 이 비전을 보여줄 줄 알고, 본인의 인생과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게 리더십으로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타인의 문제들도 손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카리스마라고 하죠. 제가 미국에 있던 시간이 길고 직장 생활을 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온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말은 여러분들께 부드럽게 하지만 이 메시지의 내용 자체는
굳이 내용이 강한데 제가 말까지 강하게 할 필요는 없죠. 가끔 제가 뭐,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할 때 이전에 뭐 남성성이 약한 아버지가 뭐 아들을 좀 어렵게 했다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약간 저의 뭐랄까 좀 강력한 모습들이 좀 욕과 함께 나올 때가 있긴 하는데 제가 부드럽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이 컨텐츠 자체도 굉장히 인데 제가 뭐 드리는 말씀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제 삶의 텅 빈 무언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채워지는 너무 편안했으며 삶의 방향성과 불편한 진실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이해가 저를 강하고 좋은 남자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네요. 이게 좀 힘이 되네요. 제가 이 채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게 있지만 뭐 궁금하시면은 제 또 남성성 부분에 가셔서 보시면 제 인생의 일부분들이 조금 나와 있지만 좀 태어날 때부터 약간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지금까지 오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금도 생각하면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살면서 그 어려웠던 일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마음의 한켠이 이게 욱신욱신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실은. 제 인생을 생각을 할 때. 제가 지금 적은 나이는 아니죠. 뭐 여러분들이 대체로 제 나이가 어느 정도다라고 짐작은 하실 거예요. 이게 적은 나이는 아닌데, 지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욱신욱신 할 때가 있고, 근데 이게 또 나쁘게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우울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우울할 시간은 없었고, 이 욱신욱신한 이 아픔들이 좀 타인을 좀 생각하는 마음으로 에너지가 좀 가는 그런 게 있죠.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부모님의 어떤 부분을 닮은 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이렇게 된 건지. 근데 좀 저는 좀 기본적으로 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좀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에 좀 이렇게 뭔가 도움을 얻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요.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최근 알게 된 여성을 강한 프레임을 기반으로 여성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나눴죠? 이 프레임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노파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을 남성의 프레임으로 가두는 게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 나의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견고한 성을 쌓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프레임을 강력하게 쌓아야 된다. 이 프레임의 재료들이 무엇이냐? 남성의 4대 어번던스 요소. 그죠? 사회적 지위, 사회지능, 돈, 외모.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자원들이죠. 남성의 강력한 프레임을 쌓을 수 있는. 이 여성은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순종적으로 제 프레임에 들어왔고 저는 편안하게 연락하며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게 genuine desire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옛날에 이 알파 위도우 그 모든 것이라는 영상에서 제 친구 케이스를 나눴듯이 여성이 이 에피파니 페이즈에 오면 또 이런 모습을 순간적으로 보이거든요. 당분간 이 결혼을 하려고. 어쨌든 뭔지는 더 읽어봐야 되겠죠. 이 여성에 대해 질문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만약에 이 여성이 만약에 genuine desire를 갖고 있었다라면 궁금한 점이 거의 없었을 텐데, 궁금한 점이 있는 걸 보니 저는 예상이 약간은 돼요. 지금 어떤 지점에서 고민을 하실지. 이 여성은 26살이며 이제 에피파니 초입으로 오는 나이인 거죠. 언어 치료사입니다. 아역 배우를 하였으며 아역 배우. 저는 배우라는 이 직업을 나쁘게 생각은 안 하지만 전 좀 조심은 해요. 남자든 여자든. 뭐냐면 이 배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으신 분들 많죠. 열심히 사시고 또 진실된 분들이 많으시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실은 뭐냐면 배우라는 직업은 연기를 하는 걸 특화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특히 그러지 않아도 연기에 능한 여성분들이 이 배우까지 하게 되었다. 이러면 좀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어쨌든 그래서 외적으로나 성적 매력이 뛰어나며 이게 그러니까 머니퓰레이션을 하기 아주 좋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쵸? 본인의 성적 매력을 이용해서 남성을 본인의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하고 싶어하는 할 수 있는 머니퓰레이션.
제가 연결된 가장 높은 등급의 여자입니다. 8.5에서 9등급. 그냥 외모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8.5에서 9.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 외모를 얘기할 때 이 점수로 매기는 거를 뭐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수치화 시킬 수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일반화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좀 수치화하는 그러한 과정이 들어가야 대중이 얘기를 하기가 좀 쉬워지는 거죠. 자신이 남자와 있거나 외출하였을 때는 사진을 찍어 위치를 알렸고 스스로 이거 좋네요. 또한 친구와 있는 저한테 연락 첫날부터 여자와 있는지 집착하는 모습도 조금 보이며 저에게 연락한 첫날에 저녁에 술에 취해 데리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 여우네. 그죠? 여우예요. 저에게 어필을 자주 하였습니다. 첫 데이트 전 어떤 스타일로 입을지, 어떤 게 좋은지 항상 제 선택을 따랐으며 얘 본인의 여성성을 어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여성이죠. 뭔가 남자가 뭘 원하는지 좀 알고 있는 여성이에요. 작은 일도 저에게 물어보고 했습니다. 이 여성성 어필을 하는 거죠. 제가 장난을 치면 재미있게 잘 받아주고 만나기 전부터 연인 사이 같이 행동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분의 뭔가 가치를 알아보고 지금 결혼을 하려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은데. 자, 보시죠.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1. 이 여성은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연락한 지 이틀 만에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고 자기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한다 했습니다. 이거 레드 플래그.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를 낳고 싶어 하거나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죠? 이건 genuine desire일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 얘기를 합니까? 혹은 아이나, 그쵸? 아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남성이 좋아서 남성을 따르다 보니 결혼을 통해서 같이 있고 싶지만 결혼이든 아니든 이 남자 옆이면 뭐든 상관이 없다. 이런 걸로 가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 거고 이게 안 되더라도 처음에 애나 결혼 얘기를 특히 보지도 않았는데 꺼내는 거 레드 플래그. 그렇죠? 하지만 제가 타는 차에 관심이 많고 네, 이럴 줄 알았죠. 서로 일적인 얘기를 하다 사업 수입에 관해 물어볼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이 남자들을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그쵸? 남자를 잘 알고 어떠한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이 물어보는 걸 보면 지금 하이퍼게미가 있는데 오픈 하이퍼게미를 안 하는 거죠. 즉 멍청한 여성이 아닌 거예요. 저의 조건, 현실적인 부분을 초반에 물어봤던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조금 걸리면 안 돼요. 이거 많이 걸려야 돼요. 체한 것처럼. 가슴을 두들기며 이렇게 걸려야 돼요. 이 여성의 집안은 평범한 편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을 하시는 것 같았고 나쁘지 않죠. 한편으로 자신의 가치가 결혼 시장에서 최고인 26살인데 최고 아니에요. 물론 낮은 입장도 아니죠. 최고를 하려면 20대 초반이어야죠. 결혼을 결심한 게 현실적으로 현명하다고 느껴지긴 했습니다. 현명한 건 맞는데 에피파니 페이즈 초입이죠. 지금 최고 아니에요. 원자님 속으시면 안 돼요. 20대 초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만 나이 뭐 22살, 21살 뭐 요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고예요. 한국에서는. 골드 디거라고 볼 수도 있나요? 괜찮을 여성으로 볼 수 있나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조금 나눴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 제 경우였다면 저는 일단 이렇게 말해서 반응을 볼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결혼할 생각이 없고 내 나이 30 중반에 오면 결혼을 고려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여성의 나이가 30을 넘기게 되는 시기를 말한 것이라서 좀 불안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성이 이 남성분에게 genuine desire나 그 비슷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이 남자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특별히 언행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여성이 이 원자님에 대한 호감을 유지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 원자님에 대한 여성의 관심이 이후에 좀 떨어져 보이거나, 그쵸? 이런 식으로 되면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좀 부정적으로. 그러면 이 원자님은 속으로 이렇게 외치셔도 됩니다. 이 모두가 이 같이 외치고 싶은 말이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 fresh and fit, 이 효과음 아시죠? Got your bitch?
너 나한테 알파비도 딱 걸렸다.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으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어요. 두 번째 질문. 남사친이 많고 술을 좋아합니다. 미치겠다, 진짜. 하지만 작년까지 통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허. 그리고 저에게 통금과 외박이 지금은 없어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Manipulation. 저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금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성분이 너무 남사친하고 술을 밖에서 먹고 다니니까 부모님이 강제력으로 통금을 했을 수도 있고, 그쵸? 통금과 외박.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통금과, 아니죠. 너무 많이 늦게 다니고 외박을 자주 하니까 통금과 외박이 걸린 거죠. 그쵸? 이분도 말씀을 하시네요. 물론 그녀의 말을 믿진 않습니다. 그렇죠. 제 채널을 보신 분답죠. 오랫동안. 또한 오래된 남사친들이고 자기는 연애를 시작하면 주위에 알리는 편이라 합니다. 남사친도 만나지 않고 그러면 자연스레 남자들이 연락을 안 한다 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녀의 여사친을 건너 건너 통해 들은 정보는 남자 관계는 깨끗하다고 합니다. 아니야, 이거는 어, 남사친이 많고 일단 술을 좋아하는 건 적신호 중에 적신호고요.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뭐, 남자 친구들이다. 뭐, 남자들이 아무 일도 없다. 뭐, 무슨 아무리 제한을 걸어도 일단 남사친이 많고 술을 좋아하는 건 적신호예요. 뭐,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죠. 난 도박장을 가는데 돈을 요만큼밖에 걸지 않고 꼭 승률이 높은 도박에만 도박을 하고 판돈이 큰 거에는 걸지를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강원랜드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 그쵸? 같은 상황이에요. 여사친을 통해서 건너들은 긍정적인 정보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여성들은 서로의 치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실은. 왜냐하면은 여성들은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치부를 공유하는 일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비밀을 공유한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치부는 공유를 하는 일이 적거나 아니면 치부를 알고 있는 여성은 중간에 쳐내죠. 남자를 만나는 시기가 오면. 여기 제 친구들도 보면은 결혼하던 시기에 딱 되면은 갑자기 그동안 친했던 애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친하지도 않았던 모범적인 애들한테만 연락하는 그런 여자애들도 많았거든요. 사소하게 속상한 일들을,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나누죠. 그런데 어쨌든 이 치보에 대해서는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 그 건너 건너 안 정보에 대해서는 좀 크레딧을 좀 내려놓으시라는 거. 따라서 상대 여성분의 남자 관계는 원자님이 직접 그 언행을 관찰하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 이게 저의 경우라면은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 남사친이 많고 술을 좋아한다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언자님의 말씀 중에 믿을 만한 정보는 아니지만이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이 언자님도 무언가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거죠. 제 눈에는 이 언자님이 약간 상대 여성이 괜찮은 여성이라고 믿고 싶어 하고 계신 것으로 좀 보여요. 그런데 의심도 하시니까 제게 물어보신 거겠죠? 세 번째 질문. 첫 데이트에서 술 한 잔하고 팔짱 끼고 산책을 했습니다. 저에게 호감을 많이 보냈고 만나서도 여성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저를 섹시하다고 표현했고 정확하진 않지만 존경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이거 아역 배우 출신이었다는 게 좀 걸리는데, 그죠? 그 이후 다음날 거절, 연락 두절 이후에 이게 뭔 말이지? 약간 한글을 쓰시다가 좀 꼬이셨네요. 어쨌든 그 이후, 그 첫날 이후죠. 거절, 연락 두절 이후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다음날 거절당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날에 보였던 거 다 영혼을 담은구나. 이 연애 타짜예요, 이 여성분이. 이는 제가 술자리에서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제대로 얘기를 마무리 짓지 않고 상대 여성분이 결혼 얘기를 빨리 꺼내서 당황스러웠다라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고 하네요. 뭐 잘하셨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면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 아직은 나중에 할 거다라든지 뭐 이게 정확히 그건 아니지만 좀 비슷한 맥락이죠. 이 부분 때문에 거절을 당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 답변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모두가 다 함께 I got you bitch. 너 딱 걸렸다. 이 에피파니 페이즈 시작한
alpha widow야. 라고 속으로 외치셔야죠. 네 번째 질문, 이 보세요. 네 번째 가기 전에. 이렇게 행동이 한 번에 확 바뀌죠. 결혼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장면을 목격하고 계시냐면 굉장히 이 연애 타짜인 여자, 알파 위도우이면서 이 호 페이즈는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이 여왕거미 같은 본 채널 초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여왕거미 같은 알파 위도우가 어떻게 이 먹이를 낚으려고 그쵸? 거미줄을 쫙 친 다음에 이 먹이를 낚으려다가 먹이가 좀 쉽지 않으니까 바로 딱 쳐내고 다른 로테이션으로 가는 거죠. 그쵸?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남성분이 여왕거미 이 알파 위도우 분에게 설거지를 당할 뻔하다가 나오게 됐는지를 지금 보시게 된 거죠. 자, 네 번째. 가정적이고 다정하고 좋은 아버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정적이고 다정하다. 이게 원래 좋은 말이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쓰게 들리지? 뭔가 딸바보 같은 그런 아버지였을 것 같은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매주 주말마다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가정사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들과 카톡을 자주 하며 부녀 간의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좋은 father figure를 가졌고 바람필 확률이 적은 여자라 볼 수 있을까요? 이 상대 여성의 아버님이 가정적이고 다정한 부분이 이 블루필적으로 스윗함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여성에게 뭐가 옳고 그른지 사리 분별을 가르쳐주는 그런 삶의 잣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father figure인지는 제가 직접 관찰하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알기 전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만 다섯 번째, 이 프레임을 벗어난 여자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여성분은 원자님의 프레임에 단 1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내용에서는. 어, 프레임에 들어온 게 아니라 먹이를 낚으려고 미끼를 던지고 트랩을 설치한 거죠. 이 프레임에 들어왔다 나가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국경을 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남자분들의 프레임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민을 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 이 genuine desire나 남성의 큰 남성성으로 이 여성분이 확실하게 프레임에 확 들어왔으면 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 하지만 남성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일도 굉장히 드물죠. 그쵸? genuine desire가 있거나 그 상대 여성분의 하이퍼게미적 이 스탠다드에 모두 다 맞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쉽게 들어왔다 나가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프레임이.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제는 제 프레임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제 프레임에서 나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프레임이 아니에요. 마치 국경을 넘는 거랑 같다고 했죠. 저 대사관에 가서 허락을 받고 도장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삶의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프레임에 들어온다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면 이 genuine desire는 그쵸? 미국으로 치면은 남미에 계신 분들이 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이 American Dream을 꿈꾸며 이 국경을 총을 피해서라도 넘어서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건너가서 미국으로 가겠다. 뭐 이런 게 바로 genuine desire를 통해서 그 남성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죠. 이 여성이 좋아한다라고 해가지고 남성이 받아준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상태이니까요. 그쵸? 게다가 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 정도인 거죠. 근데 하이퍼개미적 이러한 스탠더드에 다 맞아서 프레임에 들어간다? 이거는 합법적인 정식 절차를 다 밟아서 이민국과 이 대사관의 허락을 하나하나 다 받아가면서 이민 절차가 받아지며 이 여성분이 남성의 프레임에 들어오는 그러한 합법적인 이민 절차, 미국으로 올 때 쉽지 않죠. 단계가 여러 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런 게 바로 하이퍼개미적 여성의 이 기준을 다 맞추면서 뭐 알파 위도우가 됐던 그죠? 인격적 성숙을 이룬 이 알파 위도우들도 남성의 프레임에는 들어가요. 이 genuine desire는 보일 수 없지만 존중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존경이죠. 존경 정도의 레벨에 뭔가가 있으면 이 남성을 respect하고 admire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genuine desire, 그죠? 불법 이민을 해서라도 미국으로 American Dream을 꿈꾸는 불법 이민자들의 마음, 그렇게 남성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되는 거고, 남성이 만약에 이 국경을 열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불법 이민자를 할지라도 그러면 그때부터 이민자들을 그 나라 안에서 제대로 삶의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뭔가 급박하고 굉장히 데스퍼레이트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남성의 허락에 의해 들어오는 뭔가 이렇게 남성의 허락을 받으며 여성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genuine desire를 갖고 있는 상태의 프레임 게임이 되는 거고 그쵸? 들어가는 거죠. 하이퍼게미가 발동된 상태의 여성이 남성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건 마치 합법적인 이민 절차처럼 하나하나 점검이 되고 기준이 맞아 들어가면서 이 서로의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 그때 여성이 남성을 존경과 존중을 주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데스퍼레이션은 아니에요. 막 엄청난 급박함은 아니죠. 근데 이 남성이 여성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여성도 남성의 어떤 프레임에 들어갈 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수속을 다 밟아서 그쵸? 남성의 베딩을 다 거쳐서 남성의 프레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거지 무슨 프레임이 무슨 여행처럼 투어리즘처럼 여러분들이 투어를 이민으로 착각하시는 거죠. 이 어제 바뀌었다 오늘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 건 마치 외국으로 여행하는 걸 국경을 넘어서 이민을 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여러분 여행하시면 미국에 일단 여행 비자로 가시면 3개월이 한계죠. 이렇게 우호적인 국가들도 3개월이 한계인 거죠. 미국과 한국인 것처럼. 그런 거지. 이 여행을 여러분, 외국 여행을 이민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그냥 하루 이틀 여성의 기분이 바뀌는 걸 남성의 프레임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시는 것처럼 정확히 아셨죠? 어쨌든 다시 들어갈게요. 그녀에게 결혼에 관한 얘기를 진지하게 정리하고 다시 만나는 게 고민됩니다. 어허. 물론 만날 때도 존경을 유지할 수 있는 프레임을 유지한 채로 말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포기할 겁니다. 제가 싫어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리하면서 보니 저런 등급의 여자를 만나 빨리 결혼하는 것도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이 여러분, 이게 scarcity mindset이죠, 벌써? 이 좀만 더 가면은 아주 원아이리스도 나오겠어요. 감수할 만한 일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이거 먼저 연락을 하시면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상대 여성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이 이렇게 지금 덫을 놓은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언자님보다 한 수, 아니? 두 수, 세 수 위에서 놀고 있는 거죠. 여성이 남성의 프레임을 벗어나면 walk away가 답이죠. 근데 일단은 프레임 안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보면은 이 여성분이 호감 표현을 통해서 이 남성분을 manipulate 하려고 했던 거죠. manipulation이 궁금하시면 이 제 she test 시리즈 영상 중에서 네럴리 편, 나탈리죠. 네럴리 편을 한번 보시죠. 이게 보면은 앞으로 언자님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고 여성분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고민은 블루필적 고민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네요. 여섯 번째, 같은 상황이라면 언남님은 결혼을 고민하실 것 같나요? 저는 한 번 했으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안 했다라고 치면 그쵸? 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금방. 제 가치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알고 계시네요. 그녀는 지금 최고점에서 자신을 시장에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최고점, 끝물, 떨어지는 지점, 입구, 초이, 뭐 이런 애매한 지점인 거죠. 결혼은 장기적으로 보면 남자에게 손해이지만 저 여성이 좋은 마인드를 가졌고 이미 좋은 마인드가 아닌 걸 보셨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감당할 만한 여자라면 빨리 자식이 생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뭐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로는 저라면 상대 여성분과 결혼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죠. 저는 여성분이 에피파니 페이즈 초입에 들어있는 알파 위도라고 한 80% 정도 확신합니다. 만약 여성분이 이 언자님에게 genuine desire를 가졌다면 결혼보다는 이 언자님의 옆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해야 했고 그러한 처음에 재산이나 뭐 사업에 관련된 부분, 수입 뭐 이런 거 얘기를 안 했을 거고 만나기 전에 결혼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완전 레드 플래그죠. 즉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women make rules for betas and women break their rules for alphas. 이 문장에 어디에 해당되고 계신지는 원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라면 저를 인생 알파로 보는 genuine desire가 있는 여성하고만 결혼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게 제 답이죠.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실은 좀 오래된 사연이라 이미 얘기는 끝난 건데 이제 여러분들께 쉐어를 하는 거죠. 몇 달 전 사연이에요, 실은. 근데
좀 좋은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연이라 또 제가 세이브를 해놓은 거죠. 굉장히 많은 사연들을 갖고 있고 제가 차차 여러분들께 하나씩 공개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